한적한 시골 마을, 남양주의 어느 작은 외지 마을. 이곳에 나는 살고 있다. 올해 71살. 이름은 박영수다. 이 마을에서 난 60년을 살았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늙어가고 있다. 얼마 전 예상치 못한 연락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흙이 묻어있던 한 필지의 땅. 그 땅이 풀린 그날부터 내 가족은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믿음이 깨져나가는 소리다. 그리고 그 깨짐이 다시 어떻게 아물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마을에서 50년을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돌아오던 날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가던 그 세월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그런데 아들은 어려서 잃었다. 육지병이라고 했던가. 그 작은 아이는 겨우 6살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내 모든 희망은 딸 미연이에게로 쏠렸다. 미연이는 아들을 잃은 아내의 심금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내가 주는 것 모두를 받아주던 아이. 내 손을 잡고 밭을 다니던 아이. 이제 그 아이가 어느 날 어른이 되어 있었다. 미연이가 서울로 시집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렇지만 사위 만석은 정직해 보였다. 처음엔 말이다. 젊은이답게 열심히 일한다고 했다. 역에 나가서 그들을 배웅했던 그날 나는 그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진심으로 된 신뢰와 표면적 인상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2020년 초봄, 이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박영수 씨, 축하합니다. 대개 소유지가 있는 구역이 그린벨트 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규제가 풀리면 땅값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해를 그 땅을 보고 살았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낮은 언덕. 아무도 쓰지 않는 버려진 땅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이 자산이 되어버렸다. 내 첫 생각은 미연이었다. 딸을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게 너무 많았으니까. 미연이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다. 나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했다. 미연아, 아버지가 말이야. 땅이 있었는데 이제 그 땅값이 올라갈 것 같다고 한다. 미연이가 대답했다. 네, 그러면 아빠 그 땅 팔아서 노후 자금해요. 나는 말했다. 아냐,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증여하려고 한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핸드폰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미연이가 처음엔 숨을 참았다가 나중엔 흐느껴 울었다. 아빠, 그런 귀한 걸 왜 우리한테 줘요? 내가 말했다. 부자 되라고 주는 게 아니다. 너희 앞으로 살아가는데 숨이라도 좀 쉬라고 주는 거다. 너무 힘들면서 사는 거 다 보이잖아. 그날 밤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 동안 번 돈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될 거라고. 딸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는 걸 얼마 안 가 알게 된다. 2020년 4월 땅을 공식적으로 증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만나고 서류를 준비하고 사위 만석도 함께했다. 그날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만석 고마워. 미연이를 잘 챙겨줘. 만석이 대답했다. 네, 장인어른. 땅을 잘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한다. 그 말이 뭔가 이상했다. 내가 준 건 딸의 미래였는데 그 순간 만석의 눈빛은 돈을 보고 있었다. 변호사가 내게 말했다. 증여 문서에는 딸분이 명의인으로 등재됩니다. 아버지 명의가 아닌 딸분만의 것이 됩니다. 이후 모든 권리는 딸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그 말에 안심했다. 딸의 보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내 순진함이었다. 증여식을 마친 지 사흘 뒤였다. 사위 만석이 미연이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다. 미연아, 이게 뭐야? 아버지 명의네, 딸 명의네. 왜 자꾸 복잡하게 해? 미연이가 놀라며 말했다. 오빠, 아빠가 내 이름으로 해주신 거야. 만석이가 환하게 소리쳤다. 너한테 준 거잖아. 이제는 우리 거야. 우리 가족 거야. 나중에 미연이로부터 그 대화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그때부터였다. 증여서의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을 때부터 만석은 이미 그 땅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돈으로, 욕망으로. 그 이후로 만석은 매주 말했다. 미연이가 나한테 전한 말들이다. 미연아, 근데 이 땅 정말 좋은 위치네. 이거 개발하면 최소 몇 억은 나올 것 같은데. 미연아, 너 계산해봤어? 이 땅을 팔고 시작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엔 가벼운 말이었다. 하지만 점점 집착이 되어갔다. 내가 미연이로부터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땐 핸드폰 너머로도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아빠, 오빠가 자꾸 땅을 팔자고 해요. 정말 큰 돈 벌 수 있다면서. 내가 말했다. 미연아, 그건 어쩌니? 그건 아버지가 준 거지. 한탕하려고 준 게 아니다. 미연이가 대답했다. 네, 아빠. 나도 그러려고. 근데 오빠가 너무 계속 말해서. 딸의 목소리 속에는 불안감이 있었다.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 불안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낯설어 보이는 그 불안감.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무렵부터 만석의 밤 생활이 달라졌다고 했다. 새벽 2시, 3시까지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부동산 카페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작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통화하고 있었다고. 미연이가 나한테 말했다. 뒤에 서서 들었어요. 오빠가 그 땅을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얼마까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빠. 그때 처음 나는 이 남자가 뭔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뒷모습은 항상 무엇인가 말한다. 과거의 따뜻한 손길들이 차갑게 식어가는 순간도 아내는 느낀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마주하는 것만큼 외로운 건 없다. 결국 나는 미연이의 목소리로 견딜 수 없게 되어 직접 사위를 만났다. 2020년 6월의 어느 오후 내 작은 집에서 커피를 마주하며 만석 앉아라. 내가 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미연이를 잘 챙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만석이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네, 장인어른.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요즘 미연이가 많이 불안해한다. 그 땅을 팔자는 말을 자꾸 한다고? 만석이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그건 미연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나요? 큰 돈이 생기면 사업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고. 나는 말했다. 맞다. 다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땅은 내가 준 건 한탕했다. 떠나라고 준 게 아니다. 너희 미래를 위해 안정적으로 살아가라고 준 거야. 만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적으로?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부부가 이 땅으로 뭘 하든 그건 우리 문제 아닙니까? 이미 증여된 거잖아요. 그 순간 내 앞에 남자는 사라졌다. 대신 다른 것이 앉아 있었다. 욕심, 탐욕, 그것뿐이었다. 내가 목소리를 차갑게 했다. 만석아,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땅을 함부로 다루면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만석이가 말했다. 무슨 후회요? 우리 건 우리 거고. 내가 끝까지 말했다.
그 땅은 절대 팔지 말어.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만석은 내 집을 떠났다. 뒷모습은 화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밤 내 폰이 울렸다. 미연이 목소리였다. 아빠, 미안해요. 오빠가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아빠,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오직 딸을 위로할 수만 있었다. 하지만 내 위로가 얼마나 약한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 이후로 내 딸과 사위의 집은 전쟁터가 되었다. 미연이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천천히 말해주었다. 작은 싸움들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만석이가 소리쳤다. 미연아, 너 아버지 말이 그렇게 절대적이야?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인데 왜 자꾸 아버지 말을 듣는 거야? 미연이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아니야, 오빠. 내가 걱정하는 건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준 거라는 거야. 그 마음을 생각해주면 좋겠어. 만석이가 통통거렸다. 그 마음? 그 마음이 먹고 살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싸움은 점점 심해졌다. 그리고 결국 어느 날 밤 미연이는 내게 울면서 전화했다. 아빠, 오빠가 숨을 고르는 소리, 울음을 참는 흐느낌.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내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2년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아빠, 미연이, 넌 왜 자꾸 아버지 편이야? 넌 나의 아내잖아.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철렁했다. 아내와 아버지 사이에서 자신을 찢어야 하는 딸의 고통. 그것을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가하는 압박. 미연이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처음 그 땅 증여서에 도장 찍을 때는 행복했어. 뭔가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그 땅 때문에 내 결혼이 부서지는 것 같아.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처음으로 자책했다. 내가 준 선물이 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미연아, 아버지 말을 잘 들어. 그 땅을 팔든 뭘 하든 너의 결정을 믿겠다. 너의 행복이 아버지가 가장 원하는 거야. 그 땅은 그냥 종이일 뿐이야. 하지만 미연이의 대답은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아빠, 오빠는 지금 진짜 그 땅만 본다고. 내가 아닌 그 땅만. 그리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가장 무서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깨달음. 그것보다 더 큰 절망이 있을까? 2020년 8월, 여름이 끝나갈 즈음, 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혹시 박영수 씨세요? 네, 맞습니다만. 뭔데요? 사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댁 소유의 토지가 우리 은행에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 순간 내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속한 일이 뭔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다. 사위 만석이 이미 움직였다는 거다. 나는 정중하게 물었다. 누가 그 담보를 설정했습니까? 은행원이 대답했다. 이만석, 박미연. 부부인 것 같은데요. 명의는 박미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은 순간 나는 이미 진실을 알 수 있었다. 증여받은 그 땅을 사위는 미연이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아낸 거였다. 그것도 미연이 모르게. 나는 그 은행원에게 물었다. 제 딸이 정말로 이 담보 설정에 동의를 했습니까?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는. 그 말이 모든 걸 의미했다.
나는 미연이를 불렀다. 미연아, 아빠야. 지금 어디야? 지금 바로 그 땅 서류를 확인해봐. 미연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뭐? 왜요? 그 몇 분 후 미연이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아빠, 아빠, 우리 땅이 담보로 걸려 있어. 오빠가 내 이름으로. 그 순간이었다. 내 딸이 깨달은 순간, 자신의 남편이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실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깨달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자였다는 깨달음. 그날 밤 모든 게 한꺼번에 폭발했다. 미연이는 만석을 찾으러 돌아다녔다고 했다. 회사? 없었다. 친구들? 연락이 안 됐다. 휴대폰? 꺼져 있었다. 그리고 새벽 3시 미연이는 나에게 전화했다. 아빠, 오빠가 없어졌어. 그리고 은행에서 방금 전화가 왔어. 대출금이 3억이라고 했어요. 아빠, 3억? 우리가 한평생 못 모을 돈이 오빠가 우리 땅을 담보로 빌려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늙어버렸다. 그 한 통의 전화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오직 새벽길을 달려 딸을 안아주는 것뿐이었다. 나는 미연이 집에 도착했다. 미연아. 미연이가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왜 이 남자를 믿었을까요? 우리 6년을 살았는데, 아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연이는 그 밤을 통째로 울었다. 딸의 눈물이 나의 가슴을 녹여내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경찰이 나타났다. 박미연 씨, 저희가 조사해보니 이만석 씨가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이 위조된 것입니다. 현재 그를 지명수배 중입니다. 위조,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사위는 아내까지 속이고 도망친 거였다. 그리고 내 딸은 그 과정에서 이용당한 거였다. 미연이는 그날 오후 나에게 속삭였다. 아빠, 나 이혼해야 하나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미연아,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 나도 몰랐다. 2020년 9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무렵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다. 축하합니다. 박영수 씨. 많은 행운이 겹쳤습니다. 행운이라는 말이 이상했지만 변호사는 계속했다. 첫째, 당신의 딸분이 증여받은 명의가 정확하게 박미연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담보 설정에 필요한 인감도장이 위조되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이만석은 아내의 동의 없이 담보를 설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완전히 무효입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법의 손길.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건가? 변호사가 계속했다. 담보 설정이 무효가 되면 대출도 당연히 철회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딸분은 그 땅의 완전한 소유자로 남게 됩니다. 완전한 소유자.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 땅은 안전하다는 겁니까? 변호사가 대답했다. 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만석은 여전히 도망 중입니다. 나는 그날 밤 미연이에게 전화했다. 미연아,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땅은 우리 거야.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너의 땅이야. 미연이가 처음으로 희망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정말요? 딸의 목소리에 다시 생명이 돌아왔다. 그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였다. 2020년 10월, 만석은 여전히 도망 중이었다. 경찰은 인천 항만을 감시했다. 그는 해외로 나갈 계획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쉽지 않았을 거다. 선원 신분증, 위조될 수 없었다. 여권, 이미 압류되어 있었다. 친구들, 전부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받고 있었다. 결국 만석은 작은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2020년 11월, 추운 날씨가 시작되던 때 경찰이 말했다. 이만석, 넌 지금 체포된다. 위조 서류 사용, 사기죄로. 그렇게 내 딸의 남편은 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미연이는 아빠, 만석이가 잡혔다고 했어. 딸의 목소리에는 복수감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허무함만 있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미연아, 이제부턴 아버지가 있잖아. 넌 혼자가 아니야. 2022년 2월 초봄.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정부 정책 발표가 있었다. 남양주의 신도시 개발 계획. 그 계획의 중심이 바로 내 딸이 소유한 그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다. 나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따르면 남양주 외곽 일대가 향후 5년에 걸쳐 대규모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부동산 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내 손이 떨렸다. 그 기사를 읽는 순간 나는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연아, 뉴스 봤어? 미연이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뭐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를 떨리게 말했다. 너 그 땅 있는 지역. 신도시 개발 구역이야. 미연이가 놀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미연이도 그 뉴스를 몰랐던 것 같았다. 나는 그때부터 토지 감정가를 찾아다니고 부동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가 말했다. 현재 이 땅의 감정가는 대략 3억에서 4억 사이입니다. 하지만 신도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최소 5년 내 12억에서 15억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억에서 15억. 그 돈이 의미하는 바는 예전에 만석이가 욕심냈던 3억. 그것의 4배에서 5배였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거였다. 2022년 중반, 지역 개발사들이 땅 매입을 시작했다. 2022년 말, 부동산 값이 급등했다. 2022년, 미연이의 땅 감정가는 8억으로 상승했다. 감정사가 말했다. 박미연 씨의 토지는 현재 약 8억 2천만 원으로 평가됩니다. 매년 20%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20%씩 상승. 나는 미연이에게 다시 전화했다. 미연아, 현재 너 땅 감정가 알아? 미연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이게 뭔가 이상한데요. 이 돈이 정말 우리 거 맞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큰 돈 앞에서 느끼는 그 불안감. 그건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말했다. 미연아, 이건 너의 운이야. 그리고 아버지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위가 3억이라는 돈에 욕심을 냈을 때 만석이는 그 돈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욕심 때문에 그는 모든 걸 잃었다. 반대로 미연이는 그 욕심을 참았고 그 참음이 결국 12억이라는 진정한 부를 만들었다. 돈의 운명은 욕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진리를 나는 이 나이에 깨달았다. 2022년 봄, 미연이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 땅의 일부를 판매하기로. 8억 2천만 원.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딸의 새로운 삶이었다. 미연이는 그 돈으로 김포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의 이름은 다시였다. 카페의 소리, 부드러운 음악, 커피 내려지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다. 오늘 나는 그 카페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봄날이 흐르고 있고 내 딸은 엄마로서, 사업가로서, 한 여자로서 다시 살아가고 있다. 미연이가 물었다. 아빠, 커피 한 잔 더? 나는 대답했다. 그래, 미연아. 딸의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상이다. 그리고 아직도 남겨진 땅이 있다. 미연이는 그 땅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매년 오르는 감정가를 보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아빠, 이제 우리 아이 대학도 걱정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나왔다. 내가 준 한 필지의 땅이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질 유산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며 사위 만석은 현재 교도소에 있다. 위조 서류 사용, 사기죄로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3년. 그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배울지는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3억이라는 돈이 결국 그를 벌하는 데 쓰인 거라는 거다. 반대로 내 딸은 욕심을 버린 그 순간부터 12억이라는 축복이 내려왔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배운 건 욕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사람을 망치는가 하는 거다. 그리고 진심을 가진 아버지의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커진다는 거다. 나는 이제 73살이다. 내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내 딸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다. 이제 자신을 믿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날 준비도 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 딸이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한다. 남에게 주는 것이 반드시 남을 구원하는 건 아니다. 때론 그것이 상처를 만든다. 하지만 그 선물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언젠가는 꽃을 피운다. 내 딸의 김포 카페에 봄날의 햇살이 들어오는 것처럼, 내 딸의 눈빛에 다시 희망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신도시 개발로 오르는 그 땅값처럼 우리의 이 이야기는 결국 한 아버지가 배운 진실에 관한 거였다.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하지만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돈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신뢰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음이 가장 강한 끈이 되는 것을 언제나 세상이 변해도 시간이 흘러도 영원히.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과 잘 보내기 도도일과였습니다.